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이제 10월 달이 다 끝나고 이제 11월 달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11월 첫째 주 이제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일정들 살펴보면서 11월 첫째 주 증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희 리얼스탁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장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주식과 그리고 선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 그리고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뭐 뉴스를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증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주식시장 한번 이겨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RL 올려드렸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도 텍스트란에 보시면 URL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30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다가올 11월 첫째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2일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정부 부처라든지 기업들의 일정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을 위한 TF 대책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디오백이라든지 또는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 뭐 메가임디 등등등 이런 고용 관련된 일자리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처들이 공동으로 좀 진행하는 큰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재부에서 융복함 그리고 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위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산자부에서 미래차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강한 흐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산자부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부터 서비스까지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화한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뭐 AI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나 뭐 휴림로보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또 AI 포럼 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요일 3일 날은 한국은행, 자, 잠시만요. 자,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 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 외환 보유액도 나오고 항상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도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기부에서 지금 그린 뉴딜 관련된 유망기업 100 출범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시면 여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47개소 선정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뉴딜 관련된 종목들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주요 일정들이 좀 있는 하루니까요. 화요일 날은 한번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산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가 열리니까요. 뭐 탄소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재위에서 이제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대주주 3억 요건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기재부가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을 좀 포기하고 기존에 원래 10억 요건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관련된 내용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관련된 종목들, 뭐 인스코비라든지 뭐 세종텔레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움직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음 날 이제 4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산자부의 한국과 베트남 무역 구제 협력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베트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과 굉장히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3위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수출될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자동차 쪽 그리고 뭐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이제 틱톡 거래 금지 조치 명령에 대한 심리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련돼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있고요. 한국은행 국제수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좀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이날은. 자, 일단 우리나라 부처 내용들은요. 그리고 6일 날은 이제 과기부에서 디지털 뉴딜 분야 뉴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뉴딜 관련된 특히나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이 날은 조금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역시나 과기부에서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한 번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의 영향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판 뉴딜 점검 TFA가 개최되는데 역시나 이날 계속적으로 뉴딜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뉴딜 관련된 종목들 금요일장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과 그리고 우즈벡의 무역경제 공동의 화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우즈벡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 회사들 움직일 수가 있겠죠. 건설 쪽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문제다 보니까 뭐 마스크라든지 뭐 진단 키트, 뭐 방호복 이런 것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 텐데요. 자,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국 무역 수지 발표가 월요일 날 있고요. 중국 제조업 PMI, 일본 제조업 PMI, 그리고 유로존 제조업 PMI, 미국 제조업 PMI.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수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3일 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라는 이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최근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막는 그런 악재였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씩 줄어드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선거가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물론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낮긴 하죠. 만약 바이든이 뭐 당선이 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과연 수긍을 할까요? 그죠? 아마 또 한번 재투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일단 선거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는 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새벽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 확산세가 강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흘러나올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4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외환보유고 발표가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서가 있는데 뭐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로존 마켓 종합 PMI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수주, 그리고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미국 마켓 종합 PM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5일날 같은 경우 한국 경상수지,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PMI, 미국 원유 재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소매 판매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지수라든지 또는 선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비농업 부문 미국의 생산성도 발표가 있습니다. 자, 6일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 기자회견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파월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증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가계 지출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평균 시당당 소득,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발표가 있습니다. 자,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인데요. 미국 재무부 발표가 있어요. 잠정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재무부의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국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최대 수출국들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무역 수지가 잘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주간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일에는 SK 렌터카, 베아베스틸, 세아베스틸, 그리고 대림건설, 화요일은 페노션과 SKC, 4일은 SK 하이닉스와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일은 좀 많습니다. 카카오, CJ ENM, 안랩,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BGF 리테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6일 금요일은 SK 케미칼, 금호 석유, 롯데 쇼핑, 현대 홈쇼핑, 그리고 웹젠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공시라든지 공모 일정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3일 부터 4일까지 교촌 FMB의 공모 청약 일정이 있고요. 4일부터 5일까지는 세화 IMC, 5일부터 6일까지는 모비릭스와 바이오 리더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의 공모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규 그리고 추가 상장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량과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겠죠. 그래서 일단 신규는 지금 KM제약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한 종목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확인되는 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올려드린 내용들은 다 추가 상장인데 뭐 CB 전환 물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추가 상장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희석이 되죠. 그래서 뭐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장되는 물량들이 바로 풀릴 수 있는 것들인지 뭐 보호 예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특히나 지금 빅히트가 지금 3일날 추가 상장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빅히트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 예수 물량들도 있어요. 절반 정도.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상장되자마자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히트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상장할 때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가 상장까지 나오면서 더 수급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뭐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량 이날 상장되는 물량의 절반 정도가 풀립니다. 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 시장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일정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일요일이던 월요일날 장 전에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 있는 종목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있다면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죠. 이런 내용도 제가 계속적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고 뭐 유튜브를 보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그날 주요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황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굉장히 힘든 변동성이 큰 장이었는데 11월은 좀 꽃길만 걷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일정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